네, 지난해 봄에 결혼을 해서 2세까지 둔 그런 스타 부부죠. 현빈, 손예진 부부 얘기입니다. 최근에 언론에 이 손예진 씨의 주택 매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굉장히 막대한 양도 차익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도세는 미미하게 냈을 거다, 이런 얘기가 덧붙여져서 보도가 됐습니다. 저희 채널이 연예인들의 뒷얘기를 다루는 채널은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그런 절세 코드가 담겨 있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1가구 다주택자지만 마치 1주택자인 것처럼 그렇게 봐주는 그런 예외 규정들이 생각보다 법에 많이 있습니다. 보도를 보니까 이 손예진 씨가 2008년에 서울 삼성동 빌라를 샀다고 합니다. 당시 매수가는 30억 원 정도였고요. 이번에 이 빌라를 팔면서 48억 원에 판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옵니다. 손예진 씨는 이 빌라를 실제로 오래 가지고 있었고, 그리고 실거주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그런데 남편인 현빈 씨가 경기도 구리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구입을 했다고 해요. 남편 현빈 씨 역시 혼인 전에 이 펜트하우스를 구입을 한 겁니다. 둘 다 결혼 전에 이런 집들을 샀지만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? 그렇습니다. 합가가 되죠. 같은 세대가 됩니다. 부부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보거든요. 그래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입니다. 손예진 씨가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무려 18억 원의 양도 차익을 보고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. 우선 1가구 1주택자에게 해주는 이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는 아예 못 받고요. 그리고 이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1주택자들은 최대 80%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죠. 그런데 손예진 씨는 30%까지밖에 못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 손예진 씨는 이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. 우선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아예 없고요.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려 80%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양도세는 아주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게 그런 언론 보도입니다. 그리고 세무 전문가들의 얘기도 일치합니다. 이유는 바로 저 그림에 나오네요. 저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. 이거는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 집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혼인으로 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, 이런 경우에 2주택자라 그래서 양도세를 많이 때리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. 그래서 특례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혼인신고한 날부터, 이 혼인신고는 구청에 혼인신고한 기준입니다. 그때부터 5년 이내 남자 집이든 여자 집이든 먼저 집 한 채를 팔면 그 집은 비록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집을 파는 것이지만 그냥 1가구 1주택인 것으로 봐주겠다. 거기에 대해서는 요건이 맞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혼인합가 특례가 되겠습니다. 저 제도에서는 이런 요건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남자 집과 여자 집이 각각 혼인 전에 취득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요, 그 집에 대해서 이 양도세 요건들이 있죠. 반드시 2년을 보유해야 되는,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은 별도로 충족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제도와 굉장히 유사한 제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동거봉양 합가특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거는 자식과 부모님이 각각 집을 한 채 가지고 따로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경우가 있죠.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같이 합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도 같은 세대가 되는 거죠. 이럴 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. 그래서 합가일로부터 10년입니다. 이건 굉장히 길죠. 10년 이내에 자녀주택이든 부모님 주택이든 한 채를 팔면 그 집이 비록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파는 것이지만 마치 1가구 1주택자인 것처럼 봐줘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그런 제도가 바로 저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는 요건이 있습니다. 부모가 그냥 다 부모면 되는 게 아니고요. 반드시 60세 이상이어야만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. 만약 이 부모 나이를 40대 50대라 그러면 이게 좀 악용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은 60세가 넘어야 이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때 60세라는 건 아버지 기준이냐 어머니 기준이냐 그런 거 아니고요. 부모님 한 명만 60세가 넘으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반드시 주택 소유자가 60세가 넘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.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직계 존속 중에 한 분만 60세가 넘으면 저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,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법에 보면 저 직계 존속이 비록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또 60세로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암이나 희귀성 질환 같은 걸 알 경우에 60세가 안 되는 부모님도 그냥 60세가 넘은 것으로 봐주겠다는 그런 규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것 역시 자녀 집이든 부모 집이든 어느 한 채 팔아도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때 그 집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건이 있죠. 반드시 2년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. 또 지역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. 이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요건을 갖춰야
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밖에도 1가구 다주택자지만 마치 1주택자처럼 봐주는 그런 예외적인 사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걸 다 열거하기엔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 저런 겁니다. 집 한 채 있는, 즉 일반 주택이라고 할게요. 일반 주택이 있는 그 세대가 취약 목적, 혹은 근무상 형편, 혹은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녀 전학도 있습니다.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집 한 채를 더 구입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자지만 마치 1주택자처럼 봐서 양도세 특례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이런 제도가 해당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요거는 사유들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우선 취약 목적이 있죠. 그런데 취약 목적은 고교 이상만 됩니다. 초중학교는 안 되고요. 근무상 형편은 인정이 됩니다.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사업장 형편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. 주로 뭐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질병, 요양 등 뭐 부득이한 사유 이런 건요. 뭐 코로나나 감기 같은 일시적인 질병은 아니고 반드시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그런 질병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반드시 아마 진단서가 첨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도 이 세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저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해소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저런 경우에 일반 주택을 팔면 일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 순서도 맞아야 됩니다. 일반 주택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저런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해야 저런 구조가 가능하지, 저런 혜택이 가능하지.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. 뭐 취약 목적으로 먼저 집을 사고 그 후에 일반 주택을 하면 이거는 혜택을 못 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게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 4년 있다 팔면 저거 될까요? 안 될까요? 당연히 안 됩니다. 3년 이내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요. 부득이한 사유가 다 해소되기 전에 미리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? 이거 좀 애매하죠. 그런데 취지를 생각하면 추론이 가능할 겁니다. 됩니다.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일반 주택을 파는 것은 여전히 저 혜택을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을 2가지를 빼먹었네요. 큰일 날 뻔했습니다.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저렇게 일반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뭐 취약 목적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구입했을 경우에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합니다. 우선 두 번째 구입하는 저 집들은 수도권 밖이어야 됩니다. 수도권이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요. 저런 취약 목적 등의 집에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. 이게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. 단 예외는 있어서요. 이 세대원 중에 일부가 뭐 취약이나 뭐 전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이주한 것으로 그렇게 봐준다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밖에 저 집에 실제로 입주를 해야 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법에 보면 생각보다 뭐 1가구 다주택자지만 마치 1주택자처럼 봐주는 그런 예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말고도요, 뭐 일시적 2주택 제도도 있고요, 그리고 뭐 상속주택도 있고, 뭐 그리고 임대주택에서 이 거주주택 특례도 있고요, 그리고 뭐 농어촌 주택도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걸 다 오늘 설명드리기엔 너무 양이 많고요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. 제가 아주 정성껏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